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가 정리되어야지 모두들 시작할 거예요. 그 전에 피디님들이 많이 오셔서 잠깐 말씀을 들을 수는 없고, 여기 시간이 5시 반까지만 일려놨어요. 5시 반에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충분히 콘서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말씀은 못 듣고 귀한 분이 오셨어요. 이 귀하신 분들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문학계 교수시고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이시고 소설 쓰는 안상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 좀. 오강은 씨 모셨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랑하셨죠? 제가 피디님이 많이 그냥 불러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인사해주세요. 우리 작가의 TV에서 장대송 씨 팬들 많으시죠? 자, 아까 엄부TV 사장 조철현 사장님이 오셨는데 그 엄부TV 사장은 오셨다 가셨고, 그 사모님이 우리 문학TV 사장님 최희영 선생님 오셨습니다. 자, 차례대로 그냥 부를게요. 유미아 씨 오셨습니다. 우성균 씨 오셨습니다. 전태준 씨 오셨습니다. 김정현 씨 오셨습니다. 김상규 씨 오셨습니다. 최영수 씨 오셨습니다. 오늘 오실 줄 몰랐는데 정윤전 씨 오셨네요. 박금란 민족작가연합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여기 명단에는 있는데 얼굴은 안 보이네요. 이규배 씨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좀 이따 오실 겁니다. 뿌리진야 윤 씨 오셨습니다. 팬들 많으실 텐데 임동학 씨 오셨습니다. 박지웅 씨 오셨습니다. 김영지 씨 오셨습니다. 최상식 동학 전문가 작곡가 오셨습니다. 제가 아직 못 찍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충남대 박수현 교수님 모셨네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게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죄송하고 혹시 중간에라도 소개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성 선생님 시작해도 돼요? 예. 시작해도 돼요? 오늘 1부, 2부로 나누어서 두 분의 시집 토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일철 모 시집 북토크를 해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어요. 엄니, 엄마, 어머니 말씀 아시셨죠? 잠깐만 좀 보고요.
나일절 무엇이지? 어머니 말씀. 불편하죠? 제목이. 이 북토크 사회를 맡은 저는 시스모 공업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집을 얼마 전에 받고 읽자마자 여기 나와 계신 이무기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역자가 아니라 역대급 역자다. 대단한 시집이 나왔다. 이렇게 전화로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오늘 그 저자인 나일절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스는 나일절입니다. 머리를 좀 제가 그렸습니다. 머리가 가운데가 미는 것도 하나의 패션이고 가을이 되면 나무도 다 이렇게 머리를 밀지 않습니까? 제가 가을입니다. 근데 이 가을에 되면서 이런 시집을 쓰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오셔서 감사하고 함께 이 시간을 같이 꾸민다 이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비평, 실제 비평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무기 선생님 모셨는데 인사 말씀해 주시죠. 이무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로서는 이 소출판사에서 처음 주관하는 경우가 좋지 않나요? 그런 자리, 토크 자리고 저 개인적으로 사실상 처음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보고 그 사회자께서 마이크를 뒤지게 하지 말라고 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 자리가 우리 시단이 제가 한 30-40년 겪어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죠. 근데 이게 이번 오늘 자리 이 나일절 시인의 그 무엇이지 길건선 그 시집 그 출간이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인데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이게 그 우리 한국 현대 시의 큰 흐름 속에서 좀 새로운 어떤 기운을 새로운 기운, 조화의 기운, 제식으로 얘기하면 조화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씨앗을 어떤 새로운 묘목을 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지리묘유라고 다 서양의 지난 100몇십 년간 서양의 씨앗을 쭉 따라오다가 자기도 알게 모르게 교육 제도, 언론, 교육과 언론 제도에 따라서 시를 이룬 것이다. 그걸 제가 처음 쓴 것이 표준어주의인데 표준어하고 표준어주의는 좀 다릅니다. 방언도 표준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표준어와 방언이 서로 대립적인 게 아니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그 시인의 고유한 개인 방언이라는 그 범주가 있는데 이게 시에서 개인 방언의 범주를 고유하게 이 땅 우리 이 한국이라는 이 제한된 그 공간 속에서 이게 거의 단순히 의식해서가 아니라 거의 영혼의 차원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평론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입증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그러한 스스로
저한테는 과제가 주어진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 두 시집의 출간에 제가 이제 책임 편집자로서 굉장히 그 시사적인 한국 현대 시사에서 중요한 자리다 하고 저는 그런 판단하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이 첫 자리에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 기쁘게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나이철 시인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혹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나이철 선생님이 어떻게 걸어오셨는지 아주 간단히 두 가지 질문만 하고 본격적으로 이 시집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나이철 선생님 보면 흔히들 의사 시인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나이철 선생님을 만난 지 40년 됐는데 이분은 의사 시인이 아니라 시인 의사가 돼요. 시인이 강조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시인 의사라고 생각하는데 나이철 선생님은 1956년도에 전남 나주 연산포에서 태어나서 1976년도에 20살 때 청나문학상 시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시를 언제부터 썼길래 20살 때 대상을 받았을까 궁금하잖아요. 의대 갈 정도로 공부 잘했을 텐데 어찌 시는 어떻게 쓴 거야? 궁금하죠? 그래서 여쭤봅니다. 언제부터 시를 썼습니까? 제가 이제 전라남도 영산강에 있으면 살았어요. 거기 영산포라고 지금은 홍호가 유명한 그때 영산 하학원이 맡기기 전이어가지고 영산 강물이 흘렀을 때 바로 그 강둑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하고도 가까웠고요. 또 제가 어려서는 그때 다들 살기 어려워가지고 어머니가 또 박물장소를 하시는 상황에 어려서 어머니하고 좀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제 정서를 좀 깊게 했고요. 여하튼 중학교 다니면서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게 즐거움이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짧은 글을 제가 사실인지도 모르고 중학교 3학년 때 그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는 학교였는데 그 학교 신문에 투고를 했어요. 중학생인데 이제 되게 편집위원들하고 고등학교 선배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시라고 실어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중고등학교 신문에. 이제 그래서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배 후에 이제 5월 6인이었던 선배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같이 문학 동아리를 하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문학 동아리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니는 광주시에는 이제 문학 동아리가 굉장히 왕성했는데 영광이라고 문학 동아리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이철 선생님은 5월 시공으로 유명하죠. 80년대 공부한 사람들은 5월 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5월 시 대표적인 시인이죠. 여기 또 아까 소개했던 고강원 선생님도 5월 시공이시고 80년대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분이 5월 시공인데요. 5월은 선생님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네,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때 용광문학 서클을 하고 대학을 또 부모님이 강국하게 이제 소원하셔가지고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않게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다행히 제 곁에 같이 문학했던 박재우라고 유명한 교과서 시인이 친구로서 있어가지고 대학 때 같이 시를 둘이서 주고받고 하면서 근데 대학 때도 계속 시를 넣지 않고 있었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여하튼 80년도 5.18이 발생을 했고 그게 이제 제구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제가 그때 당시에 5.18 다음에군요. 인턴 하고 있는데 이제 너는 의사가 됐으니까 그냥 의사만 해라. 그러면서 자기들이 뭐 동의를 해가지고 시집을 낸다고 오시라고 하기로 했고 몇 면을 보니까 다 데뷔를 했어요. 같이 우리가 문학서클을 했던 같은 연배고 한 1, 2년 선배들인데 다 어쨌든 잡지로 하고
덕제부터 그해 그 중앙일보 신춘문예 또 그래가지고 다 자기들 데뷔한 사람들끼리 뭐 동의한다니까 저는 데뷔도 못했고 그래가지고 좀 서글펐지만은 일집에 못 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때 인턴 생활 아주 바쁘고 정신이 없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고향 영산포에 대해서 시를 한 편도 안 썼더라고요. 그때 계산해 보니까 10년 됐어요. 중학교 때부터 딱 보니까 이제 고향에 대한 시나 쓰고 시는 그만 쓰자고 그걸 연작시로 한 12개인가 썼는데 그게 말에 이제 신춘문예 또 그때 제일 동아일보가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아주 나쁜 시분 되기 전이어가지고 모울씨 들어가는 거 이야기 길어지네. 아니 오일씨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신춘문예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2집 때는 자동으로 모울씨에 그냥 그때 분위기가 우리가 같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5.18 때는 제가 그 첫날 광장에 있었습니다. 금남로에 있었습니다. 금남로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시퍼렇게 풀리면서 그 트럭에서 내리면서 이렇게 밀고 오는데 그때 제가 막 악을 썼습니다. 그때 저놈 잡아라 하고 갈라졌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혼을 일찍 해가지고 사업에 결혼해서 애복을 입었었는데 왜냐면 그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는 날이니까 쭉 곱게 성스럽게 차려입자. 그래서 제일 좋은 옷, 제 결혼식 애복을 입고 갔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후보를 지금 민주주의 그런데 그냥 그래서 쫓아오는데 이거 옷이 눈에 띄니까 골목을 돌면서 옷을 벗어서 던지고 담을 넘어갔습니다. 담을 넘었는데 넘어가니까 입이 많은 사람이 숨어 있고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실 제가 도망 갔죠. 5.18 때 지식인들이 다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부채감이 너무 많고요. 그때 느낌은 그 광장에서 그때 느낌은 첫째 인간인 게 부끄러웠어요. 막 인간이 인간을 막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막 흑사 이렇게 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이게 태양한테 태양빛이 그때 찬란했는데 그냥 인간인 게 부끄러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여기도 한국 사람이 정말 그런 것이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많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의사라고 그러는데 한 번도 진짜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5.18을 겪은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생애를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행복을 구하고 돈 벌어서 돈을 제대로 써본 적도 없고 뭐 엉뚱하게 돈 쓰고 남고 뭐 아무튼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시도 뭐 의사하면서 잘 보시다가 제가 우리 세월호 사건 때 각성하고 열심히 하루에 한 편씩 쓰는 열심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그 전에는 제가 고향에 전라도 서정신이었다가 이제 민족시랄까 서사신이랄까 민중신이랄까 그런 범주의 시를 쓰다가 지금에는 이제 뭐 우리말 시이니까 우리말 정신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은 아주 특이한 시집이에요. 번호의 근원을 찾아가는 시집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번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집이 독특하게 모 시집이라고 붙여놨어요. 모 하면 우리가 모국어하고 좀 헷갈리죠. 모국어 같은 말이거든요. 보통 같은 말로 쓰는데 여기서는 조금 확장해서 모 시집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 시집을 모 시집이라고 붙인 것은 이무기 선생님이 붙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나해철 시인이 받아들여서 모 시집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모 시집을 붙인 이유를 두 분이 한 말씀씩 해주시죠. 이제 제가 이제 뭐 시집 제목은 언니 엄마 아버지 말씀했는데 이제 그 편집자가 간단하게 뭔가 이 시집을 규정할 만한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결국 모 시집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모 시집 시론에 대해서 적었는데 여하튼 어머니 말씀인데 어머니는 우리 문학에서 특히 뭐 이게 대직이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시작이죠. 생명의 시작을 일으키는 존재의 언어니까
또 제가 우리말의 그런 시작을 이 시집에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보를 그런 개념으로 보는 그러니까 개인 집단의 그 생명이 말하는 언어이고 또 그런 그 생명이 개인이나 집단이거나 간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은 언어이긴 합니다. 보라는 것이 그렇게 기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처음 생각한 것이 2000년 저는 25년 전이죠. 그때 제 생각 중에는 백석이라는 시인 다 아시죠? 백석을 그때 생각을 하면서 제 주변에 축정도 시인도 이근상 시인도 있고 김사희 시인도 있고 지금 죽은 제 친구 윤중호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청도 방언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시인들인데 과연 이것을 방언이라는 말을 짧게 하겠습니다. 오보 기자도 있고 혼나니까 하려면 진짜 많은데 제가 처음에 이것을 모국어라고 했으면 모국어라는 말은 우리가 모국어라는 말 많이 쓰죠. 근데 모국어이면서도 그보다 이게 이 시인들의 시 백성이나 우리 이 땅의 시인들 결국은 한국어로 우리 한글로 시를 쓰는 사람들의 아주 뛰어난 시인들의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그 시와의 경지에 도달하면은 모국어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국자라는 건 네이션 영어로 하면 네이션인데 그게 굉장히 근대적 개념이죠. 제국주의가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간두고 이런 근대 국가적 개념을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어라는 것을 빼고 나니까 모어에서 모어라는 말을 빼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서 혹은 이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는 문제가 나한테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20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시집들을 제가 편집을 했어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 기득권이라는 말을 참 조심스럽게 써야 되지만 기득권에 우리 문단의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서구의 근대 시학을 주로 해서 잘 배우죠. 이런 언어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영어로 불어로 시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일각에서는 영어로 쓰는 사람들, 취미로 쓰는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는 것을 그냥 뭐 예외로 치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의 그러니까 심호, 마음의 어떠한 우리가 이성 말고 의식 말고 마음의 어떤 한국인의 집단 혼의 울림 같은 게 없는가?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간단히 이제 여러분은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이 물론 외국에도 있죠. 이론가들, 뛰어난 이론가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주목한 사람이 바로 발토 베냐님입니다. 발토 베냐님이 박사학위 논문 속에 이런 우리가 하늘의 상자를 예를 들어서 어떤 파편, 이게 조각,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떠한 소리의 언어가 청각적인 지각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성자와 사실 연결되어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고 그러면은 이 국내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계속 제기됐던 거죠. 저한테는. 그런데 이제 이 한강에 제가 이 책을 가져온 히라바 시간 한강이 놀라운 것은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뭐 개념이 무슨 얘기고 작다는 얘기를 해봤자 그렇고 그건 제가 후에 글로 써야 되는 문제고. 그런데 이 한강이 여기 여러 군데 몇 군데에 나오는데 여러 군데가 아니라 13쪽 대개 가서 보세요. 지금 얘기는 간단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4살 때 여기 여주인공이 이 4살 때 언어를 깨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6살, 8살 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죠. 자음과 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숲이라는 얘기예요. 숲. 우리가 영어로 하면 포리스트. 이 숲을 얘기하면서 그대로 여기 나옵니다. 여기 다 얘기 안 하는 말씀드리고요. 13쪽에 나옵니다. 그 뒤에는 또 나와. 그리고 이제 이 언어의 밀도의 언어가 나와요. 그것은 제가 제 책에 썼는데 책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꼭 하나만 예를 들면은 숲이 뭐냐 이거 숲. 시옷. 자음이 시옷이죠. 우는 모음이고 피우. 근데 이게 그것을 이 사찰의 절의 탑하고 탑신과 비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신성성, 거룩함, 신성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소리 글자,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음운론이나 음성론, 이것과는 그걸 고민을 하는데 자음과 모음, 뭐 복모음과의 그 결합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여기서 이제 산스크리트하고 우리 한글과의 세종대왕 역사가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시화시킨 것이 바로 처음으로 거기에서 자기의 어떤 혼과 만난 시온과 만난 것이 바로 이번 시집이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탑신에서 우리가 저 절에 가면 탑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탑의 제일 아래가 피읍이라는 침묵의 피읍. 우리가 피읍이라는 그러니까 피읍이라고 발음했을 때 침묵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 순례 언어 히라버 독일어 이 언어의 순례 과정을 통해서 기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도달한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성자처럼 혹은 탑처럼 이게 저기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작 중에 라고 우리가 되게 때는 그 작별하지 않는다고 소년연가에도 이게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섬세한 얘기죠. 언어의 문제. 이 문학 언어, 자기만의 소설 언어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거라. 대가들은 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지금 흔히 다 표준어주의로 쓰죠. 제가 어느 출판사에서 내가 80년대 어느 우리나라 유명한 출판사에서 거기에서 제가 몸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투리를 다 빼버렸어요. 방언을 80년대에 그랬다. 70년대에는 박정희 정권이 새마을 운동하듯이 모든 것을 표준어로 바꿔버렸다. 표준어가 사투리를 쓰는 취직이 안 됐어요. 언론사는 당연히 뭐 말이 길고 중문, 복문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다 단문 짧은 거. 정보가 속도주의 경쟁 시대라 속도주의 시대에는 단문을 무슨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언어에 대한 이 근본적인 이 고뇌를 성찰을 하는 것이 히라바사 시간인데 이 히라바 시간에서 아까 말했지만은 숲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그 어렸을 때 그걸 고민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뒤에 보면 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면 이걸로는 저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자르겠는데요. 제가 딱 하나로 얘기하면은 나도 떠들어야지. 모호라는 것은 모호는 이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말씀드리면 무섭네. 원래 시인하고 평론가 싸움이 시인이 이깁니다. 평론가 말 많지만 시인은 그냥 시인의 그 기운으로 아주 친분을 그렇게 길게 대답하는 순간에 질문이 없어져요.
좋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나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글을 쓰다 보면 느슨해지거든요. 긴장이 풀어지죠. 그런데 나일철 선생님은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긴장감 있게 글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일철 선생님이 원시방문을 구현하는 사람입니다. 원시방문은요 근원을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강준상 선생님이 했던 말입니다. 근원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백사상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원시방문인데 나일철 선생님은 몇 년 전에 장세 신화와 신화화된 건국 역사를 연결해서 하는 서사 시집을 냈어요. 물방울에서 신시까지.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험적이시고 또 이번에는 언어의 근원을 찾아가고 산스크리트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근원을 자꾸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생각을 나이 드셔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근원을 자꾸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뭐 평범한 이야기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좀 이렇게 질문이 진행되면은 제가 이제 진짜 또 여러분이 들으실 만한 이야기 한두 마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인 현대 인류 특히 또 한국인 인류라는 한국인의 삶이라는 게 지금 과학 문명이 너무 발전해서 그러는 건지 자본주의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좀 정신들이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련 스님이 이걸 쓸 때도 몽골 스님에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강구 신화를 정리해서 쓰셨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뭔가 우리의 그런 정신성이 이제 완전히 거의 소실되기 직전이어가지고 이제 저로서는 이것을 써야 된다 어떤 것을 이런 걸 불러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고 제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능력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게 된 것은 역시 5.18에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평생 제가 화두로서 시를 쓰면서 그걸 해왔다가 그 결론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모한 것을 읽는다면 우리 메모한 걸 좀 살짝 읽는다면은 우리가 인간 자체가 너무 도구화되고 기계화되었고 우리가 공동체 정신이 사라져서 남북이나 동서분단이 확실하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농촌 공동체 어떤 둘의 정신 미풍양속 이런 거 사라진 거죠. 그다음 문화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이북이 평론가도 그렇고 여기 오신 분들도 우리가 나이들이 들어서 역시 신성함이나 신령함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젊어서는 그런 걸 못 느끼고 하지만 역시 우리 나이 들어서는 삶과 죽음이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등 뒤에 같이 어깨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죽음은 정말 신성한 것을 신경쓰는 거고 그런 것이 사실 우리 한국 문화의 본령이 문화 속에 있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술이 거의 아이디어 차원으로 뭐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누가 어떤 아이디어가 기술을 잘 발휘하는 그런 게 한국 예술은 아니고 한국 문화가 아니어서 뭐 그런 것도 좀 회복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의미로 제가 이런 심화 작업을 하고 또 심화하려고 원고도 하게 됐습니다. 네. 예, 우리 말과 산스크리트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별로 고민 안 해요. 우리가 한 글자 한 개 이후에 우리가 쓰던 말이나 생각하면서 사는데 한글 잡기 전에 우리말의 근원은 가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산스크리트와 우리말의 관계는 어려운 것이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유사성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원으로 보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산스크리트를 우리말의 시원으로 보고 있고 그 증거를 굉장히 많이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놀랍죠. 그건 문학적으로도 놀랍지만
역사적으로 놀랍죠. 그냥 우리는 고대사가 빠지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거든요. 물론 문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그 예를 시원으로 보는 그 예를 몇 가지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여러분 이제 뭐 그동안에 단편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마을 중에서 우리말하고 같은 말 많고 중국 소수민족 말 중에서 우리말 같은 게 너무 많고 또 타미러, 인도의 타미러도 우리말을 수백 개 같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우리 민족이 뭐 그런 말을 쓰는 남방으로 타미러 같은 경우는 남방으로 해가지고 뭐 남방말로 들어왔다 북방말에다 남방말에 섞여있다 이렇게 말을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이 시집을 사서 읽으시면은 그 애정을 가지고 읽으시면은 제 마음을 아실 텐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제 상상 내리는 그 기존에 그렇게 연구하시고 주장하신 분들을 그 연구를 받아들여서 인류 문명이라는 것이 아프리카에서 오긴 왔는데 또 여러 인종이 왔는데 해변가는 좀 살기에 풍부했습니다. 조개 같은 거 쉽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산악지역으로 간 사람들은 어려웠기 때문에 또 산악지역에 청동기 재료도 있었고 돌도 된다는 점도 있고 여하튼 살기 어려워서 더 초기 문명 특히 구석기, 중기, 구석기 문명, 신석기가 더 청동기까지 되면서 산악지역이 더 발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자기들이 포화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강가나 바닷가라고 하서 조금 약간 수준은 낮지만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문명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른바 4대 문명이라는 것이 갑자기 그 동시에 거의 다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간에 제 입장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신화에서 우리나라 신화에서 그러니까 거인 여성 창제 신화가 이제 우리가 마고 신화가 있고 또 설문대 할망이 있는데 그 마고 신화가 단편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위를 받으신 분 논문을 보니까 수백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북한까지 포함해서 수백 개의 마고 신화가 단편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가 그 신화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대륙을 떠나고 반도에 갇히면서부터 원래의 그 기본 창세 신화는 버리고 건국 신화만 우리가 채택을 한 건데 그러면은 우리 창세 신화가 위치했던 자리가 어디냐? 거기 보면은 이제 아주 지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히말라야 산맥을 생각하게 됐고 거기에서 가장 오래된 언어가 산스크리트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미 연구가 돼 있더라고요. 그 산스크리트하고 우리말이 연구가 돼 있어서 큰 감명을 받았고 도대체 그분이 뭐 정통 대학 교수거나 아니거나 근데 이제 그 연구하신 분들을 보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여하튼 누군가가 책을 낼 때 그리고 전 세계를 거쳐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할 때 그것을 학단에서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데 여하튼간에 뭐 그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 입장에서 충분히 우리가 거기에 상상력 특히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상상하고 문화에서 풍성하게 하고 우리 정신을 풍성하게 한다고 해서 손해가 나지 않는데 이를테면 중국 같은 경우 무슨 동정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실제로 말하면 옛날 중국 역사를 중국이라는 나라도 원래 한 나라가 아니고 한 나라 혹은 당나라까지도 포함해서 그건 복합국가고 대부분이 북방 민족이 마지막 주도적으로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같은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보니까 우리 말의 그 단어가 산스크리트하고
소리와 뜻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도저히 상상 초월하는 우리의 사투리나 구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 꼭 해야 되는데 좀 저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냥 시를 어떻게 보면 쉽게 쓰는 그냥 명시를 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노래 가사 쓰듯이 쓰는 버릇이 있어서 이걸 명시 쓰려고 해도 이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단어만 있었거든요. 사전에 단어를 찾아가지고 단어만 붙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여러 이유로 우리말을 시온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많은 질문이 있어요. 이 산스크리트 좀 깊게 들어가면 산스크리트와 흡주어의 관계, 산스크리트와 방언의 관계 어디에 더 영향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우리 이 시집의 제목을 보면 어머니가 아니라 엄니, 엄마, 엄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집의 수많은 사례들에서 보면 지나간 분의 역사를 생각하게 돼요. 이렇게 우리는 사투리, 방언을 표마했잖아요. 이 방언이야말로 아름다운 걸 가지고 그게 산스크리트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줘요. 사례를 쭉 읽어보고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북토크의 주제도 어떻게 보면 방언이라는 뿌리에서 시라는 것이 피나요. 방언을 중요시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해서 이무미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방언 이무미 선생님은 표준어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기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방언의 중요성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단순하게 방언 사용을 중요하게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방언을 바탕으로 한 개인 방언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방언의 바탕은 개인 방언, 자기만의 독특한 문체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무미 선생님께서 주장하시는 개인 방언이란 무엇이고 개인 방언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나이철 시집, 5 시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대표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또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문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잠깐 얘기를 하죠. 그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에도 여기 내가 아는 여러 후배 친구들에 여러분들이 김수영이라는 시인 아시죠? 김수영 다 아실 거고 신동엽이라는 시인 아시죠? 신동엽 선생의 금강 14장을 보면 광화문에서 폭설했는데 그때가 1893년도 1월 13일인가 광화문에 신원운동에 교주 신원운동 수원 선생의 신원운동을 하면서 그 광화문에 쭉 모여있어요. 통합 교도들이 그런데 하늘에서 눈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 표현에서 신동엽 시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억만 눈동자들이 내려온다고 하늘에서 수억 쌍의 눈동자들이 눈동이 쌍이니까 눈동자가 쌍이니까 쫙 내려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4장. 그러면서 거기서 이 맑은 눈동자 하면서 단식 갑자기 이게 참 중요해요. 이따가 이제 또 얘기 나오겠지만 느닷없이 그 금강의 구조 보면 느닷없는 게 많아요. 막 저 지중해로 갔다가 뭐 일로 갔다가 막 차이코프스크로 갔다가 여기 갑자기 저기 갔다가 저 인왕산에 저기 신동엽 선생님 등산가였어요. 등반가였었어요. 인왕산에서 등반하는 얘기 그거 어떤 일관성이 없어지고 논리적으로 비약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해요. 논리적으로
어떤 뭐 우리가 어떤 정형화된 시에서 논리를 서사시인데 그 서사적 과정을 보는 것은 서양식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서양에 있을 때뭐 기승전결이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왔다 갔다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지에 도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넘어가면 또 이 친구가 또 뭐라고 할 테니까 너무 길어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맑은 눈동자가 뭐냐고. 맑은 눈동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눈동자를 맑은 눈동자라고 표현했다. 그럼 맑은 눈동자가 뭐냐를 맑은 눈동자가 표준어주의로 문장을 만들고 우리나라의 지금 유명한 시인들 다 그래요. 내 이름을 안 대을 뿐이에요. 김수영의 시는 서울대 교수 국문과 지금 은퇴하신 교수님이 국문과에 김수영 씨는 시가 아니라 이게 서울대 교수가 나는 자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왜 하냐면은 이 문장이 너무 난삽하다 이거. 난삽한 것이 아까 신동엽 선생이 그 자유분방하게 영혼이 그거 하는 게 중요한데 논리적인 합리적인 이성이 시를 끌고 가야 한다고 늘 그렇게 교육받아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왜 김수영의 문장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백석의 시에서 백석의 나와 나타샤의 힘담력에서 눈은 푹푹 내리고 그게 문장이 됩니까? 눈은 푹푹 내리고를 5번인가 이렇게 18획짜리 시에서 이렇게 약간씩 변형해서 한단 말이에요. 문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냥 문장이 안 되는데 마음으로 뭔가가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것이 그게 뭐였죠? 딱 짧게 말했습니다. 저기 질문. 더 중요한 질문을 또 하려고. 그래서 더 중요한 질문. 제가 유무기 선생님한테 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할게요.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끊어도 될 만한. 예, 죄송합니다.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잊어버려. 우리 유무기 선생님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했고 서구 철학 그리고 서구 문의 이론을 공부하죠. 대학원에서 순전히 서구 문의 이론의 눈으로 자본을 분석하는 훈련을 시키게 되고 우리나라 대학원 과정이죠. 그래서 옛날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철학자 하버마스가 한국에 올 때 있어요. 그분이 한상진 교수하고 대담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왜 한국에는 서구의 눈만 있고 한국의 눈은 없습니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한국의 눈이 없어. 우리나라 위편도 그래요. 근데 유무기 선생님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자기만의 독자적인 문학론을 만든 사람이에요. 유형문해론입니다. 그 유형문해론으로 많은 작품들을 분석할 수 있고 아주 깊게 쳐다볼 수 있어요. 저는 옆에서 계속 그렇고 또 우리 제가 하는 잡지에서 5년간 유형문해론을 연재했는데 이 놀라운 게 이런 거죠. 한강이 있죠. 한강 노벨상 받은 것을 가장 먼저 정친 사람이었어요.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한강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그 정도는 알았어요. 한국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강이다. 그 정도는 우리도 알 수 있죠. 다만 그 한강이 작년에 받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를 깨우치겠어요. 왜냐? 나이가 저 아무리 잘 써도 한 나이가 그 나이에 노벨상 받을 수 있을까? 근데 유무기 선생님은 노벨상 받은 날 커피숍 주인한테 1시간 후에 노벨상 발표하는데 한강이 반가니까 한번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에서 작품을 제일 잘 본 사람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는데 유형문해론이 어려워요. 지금 말하기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주 간단히 모르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형문해론의 질문입니다. 유형문해론에 가장 핵심 개념들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원시관본, 근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자제연은 진리는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밖에서 찾지 마라.
서구문의 이론에서 찾지 마라. 자기 안에서 지대를 찾아야 된다. 유역을 강조하시잖아요. 유역은 지역과 비슷한 말이죠. 유역은 강을 떠오르는. 유역을 왜 강조하냐? 유역의 정서, 유역의 언어, 유역의 혼, 뭐 이런 것들이 문학에 반영돼야 된다 하면서 유역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예술의 최고의 경지를 부의이하라고. 부의이하는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변하여 이루어진 것. 힘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진 단계가 부의이하. 그래서 예술의 최고의 단계를 부의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수심정기. 자기를 끊임없이 갈고 닦아서 길을 바로 세우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창조적 유기체. 모든 것은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으니 창조적 유기체가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언어가 중요한 언어가 오늘 여러분 책 받으신 제목이 은폐된 서술자죠. 우리는 글이 서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하는 서술자가 1인칭이어도 2인칭이어도 3인칭이어도 근데 좋은 작품은 은폐된 서술자, 보이지 않는 서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봐야지 어느 작품이 깊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5년 동안 연주하면서 계속 이무기 선생님 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것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가 엮여져 있는 말이거든요. 이를테면 자기를 갈고 닦아야지. 자기를 갈고 닦고 끊임없이 자기를 문학적 수행을 해야지 무의미까지 가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또 원시방 자기를 끊임없이 갈고 닦고 고민하고 그러다 보면은 원시방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개념들이 다 이게 얽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 시집이야말로 저는 이무기 선생님이 말하는 유형문해론의 가장 적합한 시집이 나왔다. 유형문해론을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게 한강의 작품이었어요. 얼마 전에 책 내셨는데 아마 이건 전적에서 놀랄 거예요. 한강의 작품을 이렇게 볼 수 있다니 한강도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시집이 나온 거예요. 유형문해론으로 시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시집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을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 시집을 읽고 야 유형문해론으로 설명하기 정말 적합하다. 정말 뛰어난 역작이 나왔구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원 선생님 느끼실 때 몸둘 바를 이 대단히 보이고 가장 무의미식.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이 시집에 정말 좋은 시가 많아요. 유형문해론 가장 유형문해론을 설명하기 좋은 시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머리로만 간 게 아니고요. 온몸으로 가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집이 많다. 제가 이렇게 적은 게 이렇게 많거든요. 제가 시집 읽고 많이 적어봤자 두세 장 적는데 굉장히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뛰어난 시집이 많아서 뛰어난 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무기 선생님부터 하시죠. 이무기 선생님이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어. 그 물어본 것 중에 중요한 거 빨리 이야기해. 말씀하시죠. 김춘수 무의미 씨. 김춘수 무의미 씨. 그 무릎 있잖아. 저기 김춘수 시인이 무미시를 썼어요. 아시죠? 김춘수의 무미시는 뭐냐면요. 아니 그냥 그게 빨리빨리. 네, 무미시는 뭐냐면 그분도 근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의미 이전에 소리만 있었다는 거예요. 의미, 사랑하면 사랑의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 이전에 음성만, 소리만 있었던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무미시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나이처 선생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언어 결국 우리 소리죠. 이걸 계속 천착하다 보니까 근데 오가옥식 교수가 저한테 사전에 문항을 줬는데 김춘수 씨는 무의미 소리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무의미시까지 쓰게 됐는데 저의 입장은 어떠냐 그 물어보셨는데 저의 입장은 뭐 또 쉬운 말이지만 또 이 소리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은 옛날
인류, 특히 우리 민족 시작은 애니미즘입니다. 이거 지금도 남아 있어요. 백석시에 남아 있고, 애니미즘이라는 게 만물에 다 정령이 신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동경하고 함께하고 삼가고, 그리고 이 친구가 말하는 것 같은 그 열과 성을 다해서 마음을 대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고 자기 안에 신이 있고 상대방한테 신이 있고 하여튼 그런 애니미즘을 최초에 우리가 아주 세계에서 강력하게 가졌고 그게 이제 샤머니즘으로도 우리가 단군이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우리한테 면면이 있는 건데 우리가 내는 소리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처음에 자연의 소리를 모방했을 겁니다. 우리가 네 발로 걷다가 두 발 걸으면서 자연의 소리를 자연의 소리는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상상할 때 그분들 생각할 때는 애니미즘이 이렇게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는 신령의 소리, 신령의 어떤 본능이 이렇게 행동하는 소리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는 바람 소리, 물 소리, 뭐 번개 소리, 돌이 막 굴러떨어지는 소리를 전부 신령이 그 안에 들어있고 신령의 능력이고 또 신령이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시공간 그 소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최초에 사실 인간이 소리 내기가 어려웠어요. 몸 구조가 사족 보행할 때는 횡격막도 이렇게 어깨끈에 달려붙어 있어서 그 걷는 사용 본 호흡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지 소리를 내기는 어려워서 지금도 그 유인원들이 몇 가지 소리밖에 못 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족 보행하면서 우리가 행동력이 좀 자유스러워져서 호흡 소리를 많이 내겠지 처음에는 자음 몇 가지만 냈고 모음도 한 두세 가지밖에 못 냈습니다. 그렇게 내기 힘든 소리를 낼 때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신의 음성을 닮으려고 또 신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하고 대화하면 새가 훌륭 부르면 똑같이 부르면 새가 대답하잖아요. 신과 대화하기 위해서 소리를 낸 겁니다. 우리 소리는 그래서 신령스럽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 시집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 친구는 뭐 은폐된 나라에서 은밀한 거 은밀하지 않아요. 우리 소리는 노골적으로 신의 소리입니다. 신의 소리를 닮으려고 했고 신의 소리를 뿜따서 우리가 만든 소리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에 책을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저도 참 제가 놀랐어요. 사실 제가 히라마 사전 읽지 않았는데 자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자음 모음까지 막 생각이 요즘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음 첫 소리가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국어사전에 생각해 보세요. 기역이면 기역 소리는 되게 비슷해요. 이를테면 뭐 검다, 불, 뭐 다 기역이지 않습니까? 다 어둡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갔다 기역이죠. 가면 마음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폭은 있지만 다 이렇게 서로 통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를테면 그 산스크릿에다가 예를 들으려고 했는데 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파. 그냥 무예요. 우리가 게 없을 무, 없을 무를 쓰잖습니까? 무병, 장수, 병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 산스크리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게 침묵이에요. 침묵이고 무가 미음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혀를 묶다 뜻이 있어요. 혀를 묶고 침묵하다. 그게 원래 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책을 보고 혹은 산스크리트에서 우리 말의 본 뜻을 생각하면 우리 말이 갖고 있는 광대한 신적인 신령스러운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우리말을 들을 때마다 산스크리트하고 비교하면 우리 지금 현재 국어사전이 해석하고 있는 그런 기계적 해석 말고 그때 그분들이 자연과 교감하면서 막 온몸으로 느끼고 표현했던 걸 제가 느끼는 것이어서 정말 우리말에 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말이 예를 들면 산스크리트가 세계어의 특이어라고 이미 언어학자들이 다 말을 했습니다. 그건 이미 다 공인된 이야기인데 우리말이 그럼 산스크리트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네팔의 나마스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마스테. 그게 이제 나에게 있는 신이 너 안에 있는 신께 인사드린다. 경배하는 이런 뜻인데 그냥 우리 말입니다.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스가 신하고 스가 같지 않습니까? 시옷으로 해가 너한테 죽게 할 때 애게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남아있는 신에게 경비한 인사한다. 남았을 때가. 그때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재미로 한번 그 영어든 뭐 어느 나라 말이든 우리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아자가 들어간 외국 지명이나 뭐 영어 엄청 많은데 그쪽에서는 아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름답다의 아인데 그건 온전하고 조화롭고 완벽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뭐냐면 그 산스크리트와 표준어와 관계, 지역 방언과 관계에서 제 사투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좁은 나라에 사투리가 이렇게 발생됐냐면요. 원래 그 파미르 공원에 있다가 파미르 그 산에 있다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옆에 있는 중앙아시아 고원 롤던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라고 하다 인류가 최초의 그런 유목 생활을 했는데 그쪽 사람들 중에 이제 중요한 제사장 그룹이 우리 민족의 주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이 유목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요. 구석기 신석기 몇만 년, 한 3만 년, 5만 년 동안 하면서 퍼져 있었습니다. 원래 말이 하나 있다가 말이 그래서 각각 지역마다 좀 다른 톤의 말을 쓰고 있었는데, 근데 이 우리 한반도랄지 만주나 한반도가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정신적으로 이상향이었어요. 중국 문헌에도 나오고 어쩐지 이쪽이 해 뜨는 쪽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람들한테 이상향이었기 때문에 여러 시기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마한, 진한, 변함, 그 전에 뭐 진나라 있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건너오면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시차를 두고 사람들이 건너왔기 때문에 사투리가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평안도, 충청도, 제주도, 뭔도 그렇게 사투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투리란 말이 이제 산스크리트에서는 말하면 사가 지금 한자말 사, 그러니까 한자말 별로 우리말 소리, 인류 소리를 한자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꼭 중국어가 아니에요. 사. 그래서 사, 뭐 선생님 사, 뭐 현인 사자예요. 투리가 뭐냐면 인소악기를 연주하다, 음악을 하다예요. 산스크리트에서. 그래서 그 현인들이 음악을 연주하듯이 말씀하는 게 사투리다. 그래서 상당히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걸 사투리라 그렇게 이제 저는 해석을 했고, 다른 그 사전에서는 크샤트리아, 왕 계급의 해가 엉금이어서 그렇겠지. 크샤트리아란 말이 사투리가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 다른 사전에서 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사투리, 고어가 진짜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사투리하고 고어를 우리 현대 국어 사전에서 좀 더 많이 실어야 돼요. 현대 국어 사전이 외국말을 너무 많이 실으면 영어를 많이 실으면서 우리말을 너무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수행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씩 뽑아오게 되거든요. 너무도 좋은 시간 많지만 생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메를 좀 띄워주시죠. 신앙성은 다른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메 누가 해요? 경원이? 나와요. 제 셋째 아들인데 연극 배우입니다. 연극 배우고 요즘에 또 몸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무용대학원에 가서 무용을 지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 길을 이어서 이 활동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있는 오메라는 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요. 오메 나뭇잎 떨어지는 것 보니께 마음이 그렇다야. 나도 가야 할 텐데 아니 가고 있다야. 못 가고 있다야. 오메 엄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지. 오메 저 붉은 나뭇잎 떨어지는 것 보니께 그런 생각이 더 든다야. 나뭇잎 되어 펄펄 은하수 건너면
칠성님을 만날 도구.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를 정말 태어나시고 가지고 이 시의 그 화자는 복수 화자죠. 엄마와 자식입니다. 그냥 엄마와 자식의 간단한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 그리고 자식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엄마와 자식의 이 간단한 대화가 어우러지는 이 기운, 우리 이무기 평론가에 의하면은 분배된 서사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서사, 매우 기운이 이 시에는 있어요.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엄마와 그 자식의 감정의 실타래를 풀자면 저는 수백 가지 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 끝없이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가 갖고 있는 느낌이 복합적인 느낌이 마치 엄청난 회의처럼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단순하게 이 오메라는 감탄사에서 느껴지는 놀람, 당황, 불안, 두려움, 복합적인 감정이 한꺼번에 저한테 막 밀려와서 야 무의미어가 이런 겁니다. 말하지 않고 뭔가 대화 간단하잖아요. 엄마 아버지의 대화 간단한데 그 간단한 대화 사이로 나한테 밀려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는 정말 명시다. 명시 중에 명시다. 그래서 오면은 이제 김영명의 것이 아니라 나이처럼 것이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를 열어봤습니다. 두 번째 시는요. 늦땅풍 아드님 나와주세요. 늦땅풍 아님을 제가 오늘 한다고 뭐 와달라고 안 했는데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첫 번째 아드님 자연인입니다. 능력은 많은데 저 사람들은 자유예술가죠. 단풍 한입 나 해철 으시시 하더니 산 골짜기 고을에 찬바람 불어요. 어머니 산밭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지? 후두둑 비오다 말고 나뭇가지 끝 늦단풍 한입 보아라. 젖은 채 바람에 실려 어머니 머리 위에 날아와 앉네. 햇빛 한 입도 산 꼭대기로 오시다가 환하게 따라 내리시다. 고맙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시간이 없어요. 간단히. 여기 그 시를 쓰는 사람도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시야. 그러면 독자들 나름대로의 자기가 갈궜다 그 시를 자기 혹시 자기의 삶을 어떻게 돌파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시를 보면 각각 천양지체일 수가 없죠. 근데 오메라는 것을 아까 나이처시 산스크리트 과정에서 놀랍다 그런 걸 그러시죠. 어마어마하다. 근데 제가 딱 이걸 봤을 때 이 시의 어머니 얘기잖아요. 어머니의 육성이 나오죠. 중간에서는 그러니까 페르소나가 나오죠. 시의 화자잖아요. 서술자가 시의 서술자가. 또 뒤에는 또 어머니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 제목 오메. 오메가 얼마나 지극한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박사상으로 얘기하면 지기의 표현이 결정적인 표현이 어느 시어 몇 개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메예요. 이 얘기를 부정하면 또 끝이 없고 또 나이철 시인이 또 마이크 뺐으니까
늦담풍 한 입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음양 오해예요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늦담풍도 어머니 얘기죠. 그러나 페르소나의 그 본질, 이 페르소나의 본성이 무엇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특이한 그 경우가 생기는데 이 늦담풍 하나의 경우는 어떤 음양오행의 순환이죠. 보시면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다 숨어 있는데 복과 도범수가 다 있어요. 시인은 모르더라고요. 점심 먹으면서. 근데 그게 맞는 거라 이거지 내가. 알고 쓰면 이건 가짜에서 이거 무의 이화라는 건 조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화. 영어가 번역이 안 돼요 사실. 크리에이션인데 창조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천지창조처럼. 근데 이 조화를 시로서 언어로서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뭐 하나하나 얘기하면 참 많은데 거기에 그 어쨌든 늦담풍 한 입에 보면은 그게 늦담풍이라는 것이 가을 얘기죠. 가을 얘기. 메모가 많습니다. 이거 얘기 어쨌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죠. 순환의 것이 또 있지만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달래 우리가 헌화가 있죠. 헌화가 삼국유사 제라페 나오면 수로 부인이 강태수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가는데 어떤 늙은 노인이 아무도 저 주변을 자기 수행하는 젊은이나 누구도 아무도 그것을 저기 철길 벼랑 위에 칠레꽃 한 분들이 펴있는데 그것을 꺾어달라니까 아무도 못하는 노인이 지나가 암소를 끌고 오는 노인이 나한테 사람이 내 구애를 받아주면은 저걸 해주겠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게 신선이에요. 신선 속에는 무당도 있는 거예요. 조선의 신도는 그거라. 여기서 그것이 어머니를 물론 이것이 약간 여러분들 따라서는 뭐 비약이고 뭐가 아니라 비평가로서는 이것에서 자연스럽게 아무런 그거 없이 오매도 어머니 얘기잖아요. 그것도 어머니 죽음과 어머니 돌아가실 그 늦담풍도 그거에 은유거든, 비유거든. 거기가 음양오행의 그 순환의 구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는데 그게 사실은 단순한 페르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매라는 것은 지극한 여러분들 그 지기금지라는 그 부산에 가면 그 유명한 극단 있죠. 지기금지가 최수호 선생이 강룡주문 하늘에서 강신 아까 여기 중앙아시아 얘기를 했는데 자세히 얘기하면 강신주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무속으로 얘기하면 그것의 지기금지의 그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오배예요. 내 관점에. 그러니까 저기 한강의 그 히라버 시간도 아까 그 언어에 대한 타계라는 그 언어의 거룩함을 통찰한단 말이죠. 그것 속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 그 언어의 관점에서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기금지의 관점에 들어갔을 때, 지기에 들어갔을 때, 지극한 기운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명시가 좋지.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익인간의 언어를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전 아윤 선생님인데요. 명상실 쓰시고 이제 또 그 선목화 하는 네, 홍익인간의 언어 106쪽입니다.
하지만 우리 옛 역사와 언어에 가차이 가게 된 것은 아래에 책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있었시야. 그동안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무엇도 모함시로 이것저것 헛짓같이 뭘 했는가 본디 어찌까 하면서 기냐기려 하고 살았는데 점점 맴이 허하고 뭐해서 내 속이 다 있다. 지나가다 그이가 한번 해봐유 해서시리 그제서야 편견 니그라뜨리고 책을 사서 공부한다고 그 눈물 것 같다. 기야 책이 되어주는데 그까짓 거 해봐시라. 지나니께로 매물 책과 여운 것 같았던 게로 자꾸 그리야 하게 되고 편견 니그라지도 함께 마이 그래수리 했수다. 책을 읽음시로 자꾸 까뜩 한탄하고 자꾸 웃었었다 함께 칠칠맞게 헐뜯고 해찰하던 지난 시간을 뉘우칩니다. 외세의 눈, 귀 먹고 외세에 터지고 되디게 맞고 덮어지고 흘렀다고 쇠뇌당하고 비슷한 것 속에 있으면서도 간드러지는 외세와 어울리고 따라가다가 버려지고 어지러지고 녹슬고 쓰러지고 망가지고 미끄러지고 삭도 못 받고 쓰림하자 애달픈 우리 민족이요. 우리의 민족 정신과 역사를 끝까지 되찾지 못하게 발악하고 못자라고 쳐들어오는 외세를 이제는 우리가 두드리고 때리고 불게 하고 머리 박게 하고 깨끗이 빨아 비로소 국민 모두가 새로이 익히고 아이들 교육과정에서 여서 놓고 가르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생각을 키우게 도와주고 식민지 시절 이래로 와라온 우리 역사에 대한 편견을 두드러 패고 까고 치고 갈고 쓰레질해서 우리 역사를 시냇물 속에 영롱한 사리처럼 다듬고 하늘에 지사를 지내듯 받들어 위대한 본 모습이 눈부시게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새 역사를 품에 안은 우리 민족이 인류에게 우리 역사의 뜻을 베풀어야 합니다. 엄마가 맘마를 주듯 배고픈 이에게 순대 요리를 주듯 약을 먹고 잡다는 이에게는 불을 당겨 약을 달려주듯 까만 고삿길 걸어가는 이에게는 달려내려가 등불을 달아주어 환한 곳으로 님이 가게 해주듯 해야 합니다. 장마철에 쏟아지는 빗방울 같은 폭탄 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쫓겨가는 지구 가족들을 밝은 꽃밭 사이에 평화로운 고향으로 리사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역사를 되살리고 민족 정신을 되찾고 통일된 민족 국가가 되어 지구 안의 일을 집안일처럼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홍익 인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홍익 인간의 언어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거 뭐 실화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건데요. 여기에 써 있는 그런 말들이 전부 그 산스크리트어 발음인데 이제 우리 보고 사투리 실제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전부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지금은 거의 사람도 많고 발음이 그렇지만은 우리 말이면 사실이고요. 이제 무슨 끊는 거죠? 그래 이제 제가 이 시를 뭐 시가 좀 뭐해서 안 읽을랬는데 이런 시를 이 시 자체가 사투리하고 고가 아주 오래된 꽤 오래된 우리의 중요한 그 정신이 들어있는 말이고
그것이 어쩌면 그 인류 최초의 언어하고 언어에 속하고 언어의 일부인 그런 것이라는 것은 이 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읽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에 그런 그 구절 있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인생이 나에게 오기 때문이다. 꼭 오늘 그 콘서트를 보면서 이 나이철 시집에 대해서 뭔가 느낀 게 있다면 꼭이 엄니 엄마 어머니 말씀을 사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건 정말 문제작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만약에 이 책을 읽고 정말 마음에 들면은 나이철 시집의 다른 시집들을 찾아 읽어야 되겠죠. 옆전에 1년 전에 막 그랬던 물방울에서 신식까지도 읽어도 좋고 저 시집 장비에서 냈던 모등의 올라까지 이슬로 올라가고 그렇죠.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훈장 시인을 모시고 바로 그 2부 토크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래요. 25분이니까 3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소리입니다.